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서울이 재개발, 재건축 엄청 많이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현장 임장을 다녀보면 노후된 빌라들이 많잖아, 서울에는. 그러면 가보면 개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조차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징구를 하고 있어요. 동의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집이 서울이 점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서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집이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금이 많으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강남에 50억, 60억짜리 사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가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집을 꼭 사놓으시길 바랍니다. 한 방에 내가 큰 사업을 해서 때로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연봉을 20억, 30억 안 받는 이상 한 방에 30억, 40억, 50억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그런 중간 역할을 꼭 하면서 가셔야지 그 중간 역할을 하지 않고 한 방에 가려고 노력하시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저축을 하셔서 상승하기에는 돈의 가치가 지금 너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꼭 내 자금에 맞는 지역에 가셔서 꼭 사셔야 됩니다. 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조차도 지금 서울 기준으로 자금이 한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 한남동 가셔야 되고 한 7억에서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 한 12억 정도 있다 그러면 흑석동 그리고 한 7, 8억 정도 있다 그러면 그 옆에 노량진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개발하는 데는. 그러면 내가 그 자금이 없다 그러면 내가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시간을. 맞죠?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이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물건은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딱 맞는 물건이고 실질적으로 긴 시간을 투자 안 해도 되지만 서울에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지역은 명확하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거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리스크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재개발 물건을 투자할 때 제일 리스크가 뭐냐 하면 그 지역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발 지역으로 선택됐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현금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세입자의 돈을 활용하고 있잖아. 그게 전세 제도잖아. 그렇죠? 전세나 전월세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세입자 돈을 공짜로 쓰고 있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이 물건도 내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내 자금보다는 세입자 돈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실제적인 거는 나보다는 세입자가 더 부자다는 뜻이야. 결론적으로. 맞잖아. 나보다는 세입자가 더 부자단 말이야, 이게.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 안에 있지만, 그러면 주위에는 다 노후되었지만, 내 물건은 그 중에 신축급이면 임대가 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잘 나간단 말이야. 우리가 재개발 물건을 들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임대 맞추기 힘든데, 임대 맞추기. 그게 제일 애로사항인데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1도 없는 물건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해서 보시고 앞으로는 내가
물건을 고를 때 지금 서울에 지금 개발지역 안에 물건들이 너무 많잖아. 그 중에 이런 포인트를 갖고 물건을 보면 좋겠다 하는 기준점을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다세대 빌라고 토지건물 일괄 매각이다. 토지 면적이 9평이고 건물은 15.4평이다. 감정가 2억 9,400에 지금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최저 가격이 2억 3,500만 원이다. 자,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15년식이다. 그러면 약 9년 정도 되었습니다. 9년. 9년 정도 되는 물건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방 3개, 거실 하나, 주방에 화장실이 2개다. 15평 정도 되면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 나온 거기 때문에 4인 가족이 거주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물건이다. 자, 말소 기준은 2021년이고 전입일은 2020년. 그래서 보증금은 현재 3억 500인데 대항력이 있는 상황이다. 권리상 문제는 대항력이 있는 뭐가 있다? 임차인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뭘 봐야 됩니까? 매각물건 명세서를 꼭 보셔야 되겠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자, 여기 비고란에 보시면 임차권을 지금 포기했다고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항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당해세나 조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입찰가 적는 낙찰가 이외에 추가적인 들어가는 돈이 전혀 없는 물건이구나. 그래서 안전한 물건이다. 요까지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됩니까? 지도를 봐야 되겠죠. 지도.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6호선 세전역입니다. 6호선 세전역은 보시는 것처럼 세절 정산 보면 이제는 여기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러면 여기가 어디다? 우리가 부잣집 손자가 이름 뭐지?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할 때 나온 어디다? 여기가 상암지구다.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안 봤다고? 그건 봐야지. 그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나오는 여기 상암지구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어마어마한 뭐가 있다?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잖아. 그렇죠?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만 볼 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된다? 알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저희 지역이 여기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뭐다? 재개발 신통 2차 평명마을이고 바로 붙어있는 도로 하나 차이로 있는 게 뭐다? 신속통합 산세마을이다. 근데 우리는 편백마을에 지금 속해 있는 경매 물건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재개발 신속통합 2차 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물건이구나. 그러면 내가 낙찰받으면 내가 세를 줄 때는 전혀 문제 없다. 낙찰받는 데까지도 전혀 문제 없다. 그런데 내가 아파트 올라오기 전까지 내가 매도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실거주 할 수 있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매도하기가 어렵다, 쉽다.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나 공매를 할 때 내가 낙찰받고 이 물건을 계속 보유하면서 가져가야 될 물건인지 아니면 매도 바로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될 물건인지를 선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물건은 보유하면 좋을까요? 매도하면 좋을까요? 얘는 보유하는 물건이지 매도하는 물건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장기간 보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기간 보유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보유해야지만 내가 매도를 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임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왜?
우리 돈보다는 세입자 돈을 우리가 더 많은 돈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억짜리 집을 사면 최소한 약 2억 정도가 누구 돈이에요? 세입자 돈이잖아.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만기가 돼서 나간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경매당해야 되나? 아니잖아.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다 이 말이에요. 왜? 집이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지금 우리 물건처럼 신축급 개발지역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도 신축급으로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임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건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관점으로 물건을 보시면 좋겠다 하고 물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속통합 2차 선정지가 되었고 구역은 67,946평방미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1,500세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편백마을. 여기 편백마을이 1,500세대고 위에가 산세마을인데 산세마을도 거의 1,5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친다 그러면 몇 세대가 되는 거예요? 3,000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 한 단지가 3,000세대라 그러면 단지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3,000세대면.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요즘은 크게 개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도시 개념으로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나홀로 아파트를 선호해요? 대단지를 선호해요? 당연히 대단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프라 때문에 그래요. 인프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00세대 되는 것보다는 3,000세대 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다 보니까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산세마을과 편백마을이 따로 진행하고 있지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합의 입장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하는 사업 설명회도 2시간 단위로 열려요. 산세가 하면 편백마을은 2시간 후에 열리고 어찌되었든 지금 진행 단계도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거의 동시에 입주하지 않겠냐. 그러면 분양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굉장히 장점을 지닌 물건이다. 자, 그리고 현재는 1,500세대가 계획되어 있고 33층까지는 현재는 승인이 나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조합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목표는 35에서 40층까지를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조합장이 엄청 지금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두 지구가 같이 통합돼서 개발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신속통합기획안을 입안 중에 있고 6월에서 7월 초 되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그러면 올해 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하면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뭐 한다? 철거한단 말이에요. 철거. 2주 철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짧으면 5년 안에는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인 거예요. 이게. 5년 안에 입주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동의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매물이다. 자, 우리가 재개발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볼 때 또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주위에 대장 아파트의 시세를 보셔야 돼요. 대장 아파트 시세. 자, 우리는 주위에 대장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대장 아파트 없는 동네는 없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신축 아파트를 우리가 세전역에서 우리 해당 물건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뒤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DMC 쪽이 있잖아. 얘를 기준 좀 잡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DMC 중에 지금 대장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33평이 11억 8천까지 나와요. 11억 8천.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지금 얘들보다는 우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지. 우리는 신축이 되고 그때 되면 얘들은 구축이 되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분양가가 이 정도는 나오겠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분양가가.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그때 되면 14억에서 15억 정도의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분양가가 약 12억 정도 나올 것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한 8억대에서 9억대 그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추가 분담금인데 그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출로 해서 돌리면 된다. 때로는 내가 대출 받기 싫으면 내가 입주할 시점에 전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을 잔금을 치르는 게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내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결론은 내가 물건을 매입을 하는 거잖아. 매입을 하는 순간 내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거는 모든 거는 전세입, 새로운 전세입자 돈을 가지고 처리하든지 아니면 뭐 한다? 대출을 받아서 내가 입주하면 된다. 무슨 말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다들 재건축,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뭘까요? 재개발 지역 안에 구축보다는 여러분들이 신축을 가지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물건의 공주 가격을 한번 볼까요? 얼마인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 가격은 공주 가격이 얼마입니까? 2억 600이다. 그러면 2억 600에 곱하기 몇 프로 해야 된다? 126%. 예. 그러면 보증보험 끊기는 금액이잖아. 그렇게 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2억 5,900만 원. 약 2억 6천만 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께 지금 최저 가격이 얼마냐면 2억 3,500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이 금액을 뭐 2억 9천에서 2억 3,500에 그 사이에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세입자 돈은 2억 6천이 들어오고 내 돈은 3, 4천 들어가요. 3, 4천. 맞잖아. 2, 3천, 3, 4천만 원 내 돈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세입자 돈은 얼마 들어와요? 2억 6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주인은 내가 되는데 세입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전세 제도가 사실 합리적인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투자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잖아. 네. 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한 5, 6년 전에는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생들이 낙찰을 계속 받고 집을 막 사 모았어. 그러면 이런 빌라를 낙찰받으면 굉장히 오래된 노후주택을 낙찰받잖아. 그러면 이 낙찰받은 것을 이제 2억에 낙찰받으면 수리 비용 한 1,500 정도 들어가면 2억 1,500이고 뭐 기타 비용 500 들어가면 2억 2천이잖아. 그러면 2억 7천, 2억 8천의 전세를 세팅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도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는데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대출 받는 거 싫어해서 현금을 들고 와서 계약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그 집에 돈 들어간 거는 10원도 없어. 그런데 세입자는 2억 7천에 전세 맞춘다 그러면 자기 돈 2억 7천만 원 수표 한 장 끊어오는 거야. 그럼 내 돈은 10원도 안 들어가고 결론은 세입자 돈으로 다 그 집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그 사람들 집을 안 살까? 그거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거야. 안 사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뭐 이게 언론이나 뭐 기타 이렇게 많이 보면 부동산이 폭락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을 안 사더라도 그 사람은 어딘가는 살 거 아니에요. 전세 아니면 월세는 살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자, 부동산이 폭락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마비되고 끝난단 말이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전세 살고 있으면 그것도 거짓말인 거야. 왜? 전세금은 안 떨어지나? 집값이 폭락하면 전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보증금 돈 다 날리는 거잖아. 맞잖아. 내가 10억짜리 집에 사는데 전세가 6억이 있어요. 집이 폭락해서 6억 되는 순간 그 전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거야, 그냥. 맞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전세에 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거야. 폭락론자들은 말 그대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세가 되었든 월세가 되었든 다 정리하고 에어비앤비 같은 데 가서 살아야 돼. 맞잖아. 폭락한다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멀쩡한 집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또 믿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현혹되지 말자. 기사 보면 항상 불안하긴 하죠. 그런 얘기를 안 들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불안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맞잖아. 근데 내가 멘탈이 그리고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 듣더라도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에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망했다라고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는 강의였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이 분담금이 늘어난 거예요. 분담금이. 조합원들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한테 33평형을 분양을 할 때 한 8억에 분양을 해주려고 했는데 건축비가 너무 오르면서 한 9억 5천에 분양을 하는 거야. 그러면 9억 5천 분양하는 만큼 일반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 이제는 다 인식이 되었어요. 자, 우리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 아파트가 추가 분담금이 약 한 2억 정도 더 나왔죠. 한 가구당 한 2억 정도 더 나왔는데 그거 할 때 지금 다 망했다고 막 난리 났잖아.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20억 넘었단 말이야, 이게. 피가 한 6억씩 다 붙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분담금이 늘어나는 만큼, 그러면 뭐가 늘어납니까?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내가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만큼 주위의 시세는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라. 참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교육생 한 분이 구로구에 있는 집이 있는데 사건 번호까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계약금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계약서 다 쓰고 등기가 넘어가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이게 얼마 3억 아니다 2억 3,500인가 낙찰 받고 3억 1,000만 원인가 3억 500인가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 수익 났죠. 근데 거기에 딱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근데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분한테는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길게 느껴졌는데 그거조차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자로 가는 길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나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런데 처음이니까 어렵지만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만 경험하다 그러면 굉장히 쉬운 길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도는 내가 또 성장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어려운 길을 내가 또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서 내가 같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만큼 나의 주머니 사정은 좋아지고 부의 길로 가까이 가지는 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요. 하여튼 오늘 아침이 좀 쌀쌀한데 오후 되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진답니다. 다들 이때는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